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0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축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지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새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 찔러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의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월에 을간, 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되지만 음목이 되죠. 음목이면서 을목은 양유목과 같다, 화초와 같다,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했지만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쓰게 된다라고 봤는데 이런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이 되겠죠. 엄청 추운 그런 동절이면서 만물이 땡땡땡땡 얼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난초를 화분에 심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걸 바깥에 영하 10도,
100도 떨어진 바깥에 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0만원짜리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걸의 을목도 해월 자월과 마찬가지로 일단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은 해자축월이 숙명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을목이 태어났는데 사주 나머지 글자들이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이 을목은 얼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도 병화를 보고 봐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고 을목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축중 개수가 암장된 개수가 있긴 하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을목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왕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축월의 병화도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어떻다? 일간 을목도 묘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병화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일간도 튼튼해지고 조우할 수 있는 병화도 튼튼해진다. 물론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중요한 건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개수라든가 특히나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어떨까요? 수가 왕한 계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기가 더욱 강해진다. 해자축월의 동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래도 뭐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화가 그만큼 세력을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해자축월에 어떤 분들 질문할 때 화가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동절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3점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 5, 묘월 여름 같은 경우에 수가 그러면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 5, 묘월 여름에 수가 필요할 때는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축월의 개수가 투출할 수도 있고 축월의 임수도 천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수가 얼지 않도록 화의 세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은 기본적으로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목 향양이라고 해서 겨울의 나무는 어떻다? 따뜻한 봄을 양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운은 어디까지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수월의 을목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전반적으로 목화가 세력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목화운이 아니라 반대로 금수운으로 행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축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기인 수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많은 사주를 보심으로 인해서 임상을 통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리하면 축월의 을목은 역시나 뿌리 있는 병화를 얻고 일간 자체도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볼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거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중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왕쇠와 한열의 중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8글자 중에서 중화를 시킬 수 있는, 사주를 중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한 글자를 용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목이 용신이다, 화가 용신이다, 토가 용신이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이 있죠. 이 격과 용신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길흉화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국용신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격국과 용신 불용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격국과 용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중요하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시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격국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이 격국을 알아야지 용신을 추론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입니다. 음목,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음목과 양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음목이 바로 을목이 되는 것이고 양목은 간목이 되는 것이다. 이건 기초할 때 많이들 배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토, 월지 축토는 어떤 토? 음토가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와 음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지천간으로는 무토, 기토가 있고요. 지지로는 진술, 축, 미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때 진토하고 축토는 양토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축토하고 미토는 음토가 된다라고 해서 월지 축토는 음토가 됩니다. 일간과 원령 보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음대 근데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 토를 극하는 일도 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월지 있는 토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는 것, 요것은 육친으로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나를 관리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극아자 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 그래서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일단 중요한 것 정제, 편제를 떠나서 재성은 우리가 논할 때 재물로 많이 논하고요. 남자한테는 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월급 같은 개념이라고 봤을 때 정제는 월급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편제는 일확천금 같은 예를 들면 로또 당첨해서 받는 그런 수익금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성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정제격인 사람의 성품하고 편제격인 사람의 성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죠. 어저께 어떤 일간, 간목 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양대 음이 돼서 제가 정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음이 되거나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편제격이 되겠죠. 근데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절로는 동절, 겨울이지만 진술축미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토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토는 매우 왕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간 을목은 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래서 축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신약, 일단 제왕한 구조, 다른 말로 제다신약한 국세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죠.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신왕, 제왕도 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제다신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장간 어떤 게 있습니까? 초기로는 개수가 있고요. 중기로는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는 기토가 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천간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격이 되죠?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니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저거는 편인격, 음대음의 관계가 되니까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금이 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음목이 음금을 받죠. 음대 음에. 그 다음에 저것은 나를 관리하는 것이다. 관성이죠. 근데 편관이 되니까 편관격에 축월은 토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고 관성도 투출돼서 왕하니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제살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신약제왕이 됐든 제살태왕이 됐든 구조는 보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생조해 준다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방신은 비견, 겁재가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축월은 계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절, 엄동설안에 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니 반드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줘야 을목 화촉으로서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축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화를 봐서 을목을 목을 따뜻하게 하고 토도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뭐다 을목이 생기를 얻을 수가 있겠다. 만약에 일간 자체가 약하면 지지로 인묘목 등에 있어서 일간이 뿌리를 내리거나 하다못해 해수 등이 있어서 을목이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을목이 지지로 뿌리를 놓고 병화가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축월의 을목도 중화된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 먼저 보도록 하죠.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니 이거는 편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편인격. 단 뭐냐, 생시에서 이렇게 신금이 천간에 투출할 수 있습니다. 신금이 투출하는 생시가 어떤 생시냐, 신사시가 되겠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초기보다는 중기를 더 우선하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격이 아니라 칠살격의 인성개수가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본기를 위주로 잡죠. 그래서 이거는 제격에 요거 재성이 인성을 이렇게 파하는 구조가 된다. 요거는 탐재파인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원령이 어떤 계절입니까? 동절이기 때문에 물이 얼어서 이 얼음은 목을 생할 수가 없어. 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주고 땅을 녹여야지만 을목이 수의 생을 받고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화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일지를 보게 되면은 유금칠사를 일지에 깔았죠. 을료일주가 되는데 요거 뭐예요? 사유, 축,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사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유축 삼합을 완벽하게 짜서 요거는 금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신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 신금은 작은 금이 아닙니다. 신금은 을목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어 있죠. 다행스럽게 개수가 투출돼서 살인상생의 구조는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보다는 금이 먼저 을목을 공격하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되게 되면 을목일간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성을 파하는 운을 만났을 때는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금을 일지 밑에 깔고 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행스럽게도 좋은 점은 연지에 이렇게 묘목을 얻었죠. 을목 자체가 이렇게 뿌리를 두었습니다. 요거 묘유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묘유충이 되지 않고요. 유축합함으로 인해서 묘유충이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월간에 비견인 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축월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은 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데, 이것이 간목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을목은 어떤 목? 습목이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를 보지 못해서 사주가 매우
한기가 강해서 땡땡땡땡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시전은 화를 보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축월에 아무리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해월, 자월, 축월은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천하가 얼게 되죠. 화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천하가 얼어서 생기 생의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병화를 보는 것이다. 병화를 보는 생시, 어떤 생시가 이제 병자시가 있고요, 또 병술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를 보게 되면 또 자수를 얻었습니다. 축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유축 회금을 합해서 금이 되죠. 그리고 다시 자수를 받기 때문에 금수가 요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만 병화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쓴목이고 화초가 같기 때문에 병화를 생할 수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국에서 이 목이 화를 생할 수 없으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야 되죠. 병자시는 뭡니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자시 얻는 곳 없고 목화운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병술시가 됐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병자시하고 다른 게 술토는 건토이고요. 그리고 미약하더라도 병화가 요 술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하고 병술은 똑같이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병자씨 같은 경우에는 한습이 많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간다고 하면, 병술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병화가 술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같은 병화를 하더라도 병자씨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없고 병술씨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정축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정축시도 마찬가지로 유축회금, 유축회금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또 얘는 습토죠. 개수가 다 뿌리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한기가 가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하고 달라서 얘는 등촉지화라고 했죠. 그리고 정화는 힘이 있으려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생조를 하고 해주거나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정화가 정화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 정화가 지지에 역시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나 을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쓴목이 많아지게 되면 정화를 꺼뜨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개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시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또 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정해시가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정축, 정해시 모두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무인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간에 병화, 정화가 투출된 것보다는 인중병화는 그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도 원국의 화가 뿌리라도 있는 것과 뿌리도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근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을목으로서는 제할 수가 없는 공력이, 을목은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 물론 인중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 무토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개수로 이렇게 좀 공격을 하죠. 물론 동절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습, 차가워지고 추워진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무토가 개수를 파한다고 하면 겨울에도 모가 가뭄이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물론 금수운으로 갈 때 뭐가 문제냐, 조가 조금 부족해질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묘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유충을 하게 되는데 연지 있는 묘목하고는 충이 되지 않지만은 요 가까이 있는 묘하고는 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묘시는 무인시만큼도 좋지 못합니다. 이 무인시는 화라도 가지고 있죠. 암장된 병화라도 가지고 있지만 이 묘는 승목일 뿐입니다. 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나도 좋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남명으로 태어나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생신을 피해야 된다, 안 피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고, 경진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유축해금 가능하겠지만 진유합금도 가능하죠. 어찌됐건 진유합금이 됐든 유축합금이 됐든 간에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저 경금을 사람들이 을목 입장에서 정관이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을목은 화초와 같은데 경금이 있게 되면 화초 위에 바위가 언제 굴러 떨어질지 모르게 도사리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사화를 봐서 사중병화로 조후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지로 사유축 회금을 하고 칠살 을목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 신금 을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만원짜리 난초를 가위 가지고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개수가 있는 것은 다행이죠. 금이 목을 극할 때 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살인 상생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나를 도와주는 인성 멀리 있고요. 나를 공격하는 적군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적군하고 지금 막 총 쏘고 싸우고 있는데 나를 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적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우군은 저 부산에서 지금 출발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땜빵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임수 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또 정편인 혼잡해서 뭐 아버지가 바람폈다 이렇게 쓸데없는 그거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뭐 물론 이제 동절에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한습해지는 단점은 있지만 뭐 오화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수보다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면 그냥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어도 크게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좀 이런 생시를 좀 세겹으로 풀겠죠. 갑신시 또는 을유시. 이건 이제 등락의갑이라고 해서 이제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을목에 뿌리가 있으면 굳이 등락의갑 할 필요가 없겠고요. 금이 많아서 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한습하죠. 원국에도 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운은 금수운이 좋을까요? 목화운이 좋을까요? 당연히 갑신,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